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얼마 전에 그 심석희 선수와 최민정 네. 선수 네. 간의 고의 충돌 논란 문제에 대해서 네, 한번 네, 네.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고의 충돌에 관한 정황을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있잖아요. 그 심석희 선수와 다른 코치 간의 A 코치간이라고 하죠. 최민정 선수와 뭐 김아랑 선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낸 문자 메시지.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의아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재범 전 코치가 이제 13년형인가요? 13년인가를 선고받고 네. 이제 확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걸 터뜨렸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에 대한 성폭행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유출된 거고, 어떻게 유출됐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소를 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기소가 되어가지고 그 피고인의 경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기록을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렇죠. 가지고 그건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형사소송법이 이제 보장한 권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증거 기록 안에 있는 것을 조재범이 열람 등사해가지고는 받아서 A 코치는 이렇게 한 내용이 있네 이래가지고 이거를 유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황상 이제 추측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왜냐면 저희도 이제 기사상으로 뭐 포렌식, 심석희 선수의 휴대폰을 포렌식했다는 걸 피고인이 조재범 전 코치가 봤다는 것에서 의아했는데, 포렌식을 따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피고인이. 근데 이미 경찰,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심석희 선수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사 권한을 발동해서 포렌식을 할 수 있거든요. 조재범 전 코치한테 당한 범죄 피해를 당한 내용이 있을 것이고 일반 사적인 내용도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이 방대하다면 일부분만 발췌해서 증거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워낙 방대하면 통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이 경우는 통으로 내는 경우가 아니었겠냐 그렇겠죠. 라고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조재범 전 코치는 당연히 변호인을 통해서 그 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 등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이 얘기하기를 재판부의 탄원서 진정서, 그러니까 조재범 전 코치가 뭐 심석희도 나 뭐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는 걸 말렸대. 말리면서 이 내용을 첨부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재판부에도 내고 대한체육회 등에도 진정서를 넣겠다고 했는데, 정상적인 변호인이면 말리죠. 그렇죠. 말렸을 거야. 이 변호사도 이제 억울해하고 하는 거 실제로 보니까. 말렸다고 본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처음에 그걸 퍼뜨렸냐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래도 주변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사실 저희가 오늘 컨텐츠 찍기 전까지 좀 추론이었는데, 저희 추론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주는 이제 추가 기사가 나왔는데, 경찰이 조 전 코치의 누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왜? 처음 이 문자 메시지가 유출된 IP를 추적하다 보니 조 전 코치의 누나 부부의 자택이었다는 거야. 할람 PC방에서 사진 볼때 그러니까 되게 나이브하게, 왜냐면 이런 범죄 행위를 주변 변호사들이 컨설팅 해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하지 말라는데 또 억지로 하다 보니 되게 나이브하게 자기 동생이 억울하다고 색대쓰니까, 맞아. 그래 씹새끼야 13년 동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너의 마지막 광기에 내가 불을 붙여줄게.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그 USB 관련 뭐 IP 등등 다 압수를 했고, 지금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로 그 가족은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 전 코치에 대한 이제 소환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는 추가 뜨겠죠. 추가가 뜨는데 이 지금 이 행위 있죠. 재판 과정에서 얻게 된 피해자의 이런 개인 정보나 그 신원을 측정할 수 있는 그렇죠. 인쇄물 등에 대해서는 그렇죠.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 맞아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제2항에 해당되거든요. 누구든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뭐 인터넷을 등을 통해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방송도 정보통신만 통해서. 이를 어겼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특이하게 이거 실제로 이게 흔하게 적용되는 법조는 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 자체가. 왜냐면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잘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저 이거 실제로 고소해가지고 처벌받게 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이거 무거운 죄예요. 그러니까요. 성범죄 피해자 이름을 거기다 막 쓰고 해가지고 고소했더니 그냥 바로 그냥 벌금 쫙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당연히 이 가장 먼저 이런 행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조재범 전 코치라고 보는 게 경험치상 타당하고, 물론 수사기관에 추가 수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둘 중에 하나겠죠. 최초 유포한 IP가 조 전 코치 누나 부부의 자택으로 확인된 이상 가족 아니면 조 전 코치겠죠. 이제 조 전 코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가족들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법률의 부지라 그래서 나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는 변명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서 내가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특히 생각 못하는 형사법은 그치. 딱 직감적으로 알아. 이거 하면은 이상한데 하면 안 그래서 되겠는데. 아마 이 가족
그 누나가 했는지 매형이 했는지 뭐 모르겠는데 네. 최초에 유포한 그 가족은 적어도 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24조 위반에 공범 또는 최소 방조범까지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재범 전 코치의 잘못된 또 판단을 인해서 가족까지도 가족 같은 경우를 진짜 가족이 가족 같네요. 네. 지금은 참고인이지만 아마 가족 최초 유포자 피의자로 전환될 것 같고 조재범 전 코치는 이거 형량 세게 나올 겁니다. 꽤 세게 나올 거고 이게 바람잘 날 없이 선수들 인프라는 뭐 워낙 훌륭하고 우리나라 그 육성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자꾸 이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체육계가 자꾸 이렇게 잠잠할 날이 없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열심히 운동하셨고 하신 분들인데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뭐 누적된 걸로 해서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걸맞은 또 인성을 또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수년 동안 성폭행을 해왔던 거에 더불어서 재판에서 얻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런 피고는 처음 보거든요. 제정신 아니다. 굉장히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합당하는 추가적인 죄값은 달게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